네, 14장 두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예제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일단 스트링 이벤트 .cpp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수동 리셋 모드 이벤트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 우리 간단하게 얘기했었죠. 어떤 경우에 수동 리셋 모드 이벤트가 필요합니까? 둘 이상의 스레드가 동시에 깨어나야만 하는 경우에 필요했었죠. 자, 그래서 그때의 스트링 이벤트 to.cpp라는 걸 볼 거고요. 근데 얘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력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스트링 이벤트 3.cpp 이벤트와 뮤텍스를 동시에 적용한 사례를 보면서 이번 시간 강의를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자, 이 코드를 통해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온라인상에서 만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코드를 설명을 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코드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제한되는 환경 안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점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스트링 이벤트다 CPP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create 이벤트에서 이벤트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고 있죠. 자, 이벤트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고 있는데 둘 이상의 스레드를 생성을 해가지고 지금 동기화를 해야 되는데, 이 예제에서는 그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내긴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제 하나가 아닌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또 하나는 뭘 사용을 하고 있냐면 그냥 메인 스레드를 나머지 하나의 스레드로 활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벤트 오브젝트를 추루해서 매뉴얼 리셋 모드를 생성을 하는데, 자, 매뉴얼 리셋 모드라는 건 뭐냐면은 수동 리셋 모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수동으로 리셋 모드로 이벤트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생성과 동시에 non signaled 상태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false를 인자로 전달을 하고 있어요. 뭐 그다음에 이 이름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이미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벤트 오브젝트를 기반으로 설명은 안 드렸지만, 제가 뮤텍스를 기반으로 해서 책에서도 그다음에 제가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굳이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자, 결론은 그렇게 해서 이벤트 오브젝트를 생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레드도 하나 생성이 되는데, 자, 이 메인은 뭐라는 거냐면은 생산자 스레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생성하는 스레드는 소비자의 역할을 할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생산자 스레드가 소비자 스레드의 실행 시기를 알려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소비자 스레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웃풋 스레드 펑션 함수를 먼저 보면은, 자, 제일 먼저 시작되자마자 하는 일이 뭐냐면은 h 이벤트 오브젝트죠. 얘를 바라보면서 시그널드 상태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입력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자 메인 스레드는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데이터를 입력을 받고 set 이벤트 함수로 호출하면서 이벤트를 시그널드 상태로 바꿔버리죠. 자, 바꾸고 나서 뭘 합니까? 스레드가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또 웨이프 싱글 오브젝트 함수 호출해가지고 메인 스레드가 먼저 종료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일반적인 얘기죠. 자, 그래서 웨이프 싱글 오브젝트 함수를 다시 호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set 이벤트 함수 호출에 의해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빠져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입력받은 데이터를 출력하는 그러한 형태의 기본 모델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수동 리셋 모드 이벤트 오브젝트를 생성을 했지만 실제로는 자동 리셋 모드 이벤트 오브젝트를 써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였었죠. 자, 그런데 스트링 이벤트 2.cpp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두 개 스레드가 생성이 돼요. 메인까지 포함하면 물론 세 개죠.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스트링 이벤트.cpp와 달리 하나의 스레드가 더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 카운트 스레드 펑션이에요. 자, 그러면 코드는 그 스트링 이벤트.cpp하고 비슷하니까 얘가 하는 일이 뭔지만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첫 번째 스레드, 얘는 두 번째 스레드. 물론 뭐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임의로 붙인 겁니다. 각각의 역할을 보니까 첫 번째 스레드는 입력받은 데이터를 출력해주고, 두 번째 스레드는 입력받은 그 데이터의 문자열 길이를 계산을 해서 출력해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잠깐 코드를 보면은 두 개의 스레드가 생성과 동시에 하나의 이벤트 오브젝트에 관찰을 하게 됩니다. 두 개가 다 데이터가 들어온 상태에서 실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이벤트 오브젝트가 시그널드 상태가 되기만을 두 개의 스레드가 기다리고 있겠죠. 자, 그래서 메인 스레드에서는 또다시 동일하게 set 이벤트 함수로 호출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기해야 되는 스레드가 두 개이기 때문에 멀티플 오브젝트 함수로 호출하는 거, 뭐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set 이벤트 함수가 호출되는 순간 두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튀어나와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뭐 여러분들 지금 실행해 보시면은 실행 결과가 여러분들 뜻하신 대로 잘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뭐 아웃풋 스트링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아웃풋 스트링 랭스는 얼마다, 이게 이렇게 순서대로 출력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 콘솔에다가 두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출력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문장이 섞여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지금 그러면 한번 잠깐 보자고요. 이게 지금 사실은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보통 임계 영역이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조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임계 영역이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메모리의 문제점만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임계 영역이다라고 하면은 그 메모리의 접근의 문제점만을 보통 얘기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또 임계 영역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코드 블럭만을 생각합니다. 하나의 코드 블럭만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함수, 이 라인하고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을게요. 이 라인하고 이 두 개의 라인과 얘는 동시에 실행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얘와 얘도 그 콘솔이라는 메모리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분리되어 있지만 얘네들도 각각을 임계 영역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가 실행 순서는 동기화를 해줬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하나가 더 등장을 한 거예요. 그 실행 순서는 동기화를 해줬지만 콘솔에 접근하는 동기화는 안 해줬기 때문에 두 개의 문장이 섞여서 나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우리가 실행 순서 동기화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임계 영역 접근 동기화의 그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 그거는 뭐 베스트 앤서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 콘솔이라는 메모리 영역에 동시 접근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만약에 얘가 반드시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얘가 실행이 되어야 된다, 순서가 정해지면 얘 같은 경우에도 실행 순서 동기화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지만 누가 먼저 실행이 되건 상관이 없는 경우에, 즉 동시에만 실행되지 않으면 되는 경우에는 임계 영역 접근 동기화처럼 그 메모리 접근 동기화, 그 방법을 우리가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부분인데, 자, 결론입니다. 임계 영역이라는 것은 메모리 블럭, 하나의 메모리 블럭으로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둘 이상의 메모리 블럭이 하나의 임계 영역을 형성할 수도 있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더불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스트링 이벤트 3.cpp를 보면은 임계 영역 동기화와 그 다음 실행 순서 동기화를 동시에 해주고 있어요. 자, 스트링 이벤트 2.pp에 비해서 확장된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wait for single object 함수와 release 뮤텍스를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을 동기화 시켜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이 wait for single object 함수와 뮤텍스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 부분을 동기화 시켜주고 있어요. 다소 복잡하죠. 자,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벤트가 시그널드 상태가 되기를 기다린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 안에서 뮤텍스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거를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하나 더 들어간 겁니다. 얘도 이게 하나 더 들어간 겁니다. 왜? 이 부분이 임계 영역이잖아요. 임계 영역이기 때문에 임계 영역의 진입, 출구, 그 다음에 진입, 출구, 이렇게 그냥 다시 한번 동기화 시켜 준 거다. 다만 얘네들이 두 개의 메모리 공간, 두 개의 코드 블럭이 하나의 임계 영역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하나의 뮤텍스 오브젝트를 공유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죠.